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온입니다. 카카오 위기 관련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뉴스 포인트도 이 카카오 이야기로 출발합니다. 지금 자리에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이 카카오뱅크 이름에서 카카오라는 이 글자가 빠지게 네. 생겼다는데 이 네.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이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출범 6년 만에 또다시 창업주인 김범수 리스크에 직면했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이제 카카오의 시세 조정 의혹이 불거졌지 않습니까? 이 금융당국이 법인 처벌을 언급하면서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을 정조준하고 있기 때문이죠. 어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한 발언이 트리거가 됐는데요. 네. 이복현 원장은 카카오의 SM엔터 주식 시세 조정 의혹과 관련해서 최근 문제된 건에 있어서 법인에 대한 처벌 여부 등을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 원장이 법인을 언급한 것은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이기 때문인데요. 즉 인터넷 은행인 카카오뱅크의 대주주로서 카카오의 적격성 문제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인터넷 은행은 대주주가 불법을 저지르면 사업을 못 하나 봅니다. 맞습니다. 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지분 약 27%가량을 보유한 최대 주주죠. 이 아까 말씀하신 그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따르면 대주주가 최근 5년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으면 네. 이제 그 인터넷 적격성에 좀 문제가 생겨요. 만약 이번에 시세 조정 혐의로 법인인 카카오가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네. 대주주 자격이 없다고 판단이 돼서 6개월 안에 대주주 보유 지분 중에 10% 초과분을 이제 처분을 해야 됩니다. 10%만 지분을 들고 있을 수 있는 거군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지금 이제 카카오의 카카오뱅크의 주요 주주로는 한국투자증권이 지금 27.17%로 가장 많고요. 네. 그다음에 국민연금, KB국민은행, 서울보증보험 등이 있습니다. 만약에 카카오의 10% 초과 지분 이제 처분이 실제로 이루어지면은 상당한 많은 지분을 팔아야 되거든요, 지금.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럼 대주주가 바뀌겠죠. 아까 한국투자증권이 27% 가까이 되니까 네네. 지배력 상실이 당연히 이루어지게 되겠고요. 카카오뱅크에서 카카오 이름을 뗄 수도 있게 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 카카오뱅크의 주인이 카카오가 아니기 때문에 카카오뱅크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이죠. 네. 이번에는 이제 법인이 문제가 되는 거고 과거에는 김범수 전 의장이 직접 기소된 적도 있었죠. 맞습니다. 카카오뱅크는 2019년에도 김범수 전 의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되면서 대주주 리스크를 겪었는데요. 이 당시 금융당국은 이 김 전 의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자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이 법제처는 김 전 의장이 카카오 최대 주주긴 하지만 이제 카카오뱅크 주식을 직접적으로 보유하지는 않은 만큼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런 해석을 내린 바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좀 얘기가 다른데 이 금감원장이 법인으로 콕 집어 법인을 조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카카오 측에서는 이 당혹감을 이 때문에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금감원이 카카오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아주 제대로 벼르고 있었나 봅니다. 네, 금감원은 전날 김범수 전 의장을 소환해서 16시간 이상 마라톤 조사를 진행을 했고요. 네. 이복현 원장이 이제 어제 직접 카카오를 직격했습니다. 이 원장은 기본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 취득한 경제적 이득을 박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했고요. 네. 이 단순히 과징금이나 벌금 등 금전적 이득뿐만 아니라 뭔가 그런 불법적 거래를 해서 이루고 싶은 게 있었다면 그걸 못하게 하는 게 사회정의나 국민의 기대하는 감정에 맞는다 이렇게 상당히 세게 말을 했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카카오뱅크가 추진하는 신사업에 차질이 벌어지는 건 물론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카오뱅크 대주주 지위를 잃는 과정에서 은행 자체를 계속하지 못할 수 있다. 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네, 물론 이제 실제로 벌금형 이상을 받더라도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이 카카오 측이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대법원 판결까지 상당한 또 시간이 또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카카오 위기가 앞으로 네. SM 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데 네네. 뭐 어떤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겁니까? 아까 위에서 이제 이복현 금감원장 발언 중에서 불법 거래를 통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겠다는 발언이 있었잖아요. 네. 이게 카카오의 SM엔터 인수 자체를 무효화해서 제동을 걸겠냐는 뜻이 아니냐는 해석도 뭐 나오기는 하는데요. 네.
그러나 이제 금융 당국의 경우 이제 시세 조정 혐의에 관해서는 형사 처분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분을 팔아라고 이제 강제는 할 수가 없는 만큼 예. 인수 무효 가능성은 좀 낮다는 게 시장의 이제 지배적인 의견이고요. 네. 또 금융 당국과는 별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카카오와 SM엔터의 이게 그 인수에 대한 기업 결합을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카카오엔터가 운영하는 음원 유통사 멜론과 이제 음원을 만드는 SM엔터의 결합으로 네. K-팝 시장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지에 대한 것이 이제 심사 대상인데요. 이 기업 결합 심사는 주식을 취득한 이후에 독과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금감원 카카오 조사는 별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공정거래법에는 카카오뱅크 사례와 같은 대주주 적격성 관련 조항도 없고요. 공정위 측도 카카오와 SM의 기업 결합 심사는 이번 수사와 무관하게 진행 중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관련 내용 추가로 들어오면 또 보도해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수은 국감 K방산 전폭 지원 논의. 이 국정감사 관련 소식 이어가 네. 보자면 어제 수출입은행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열렸는데 네. 어떤 말들이 오갔습니까? 이 어제 국정감사에서는 우리나라의 방산 지원이 주요 화두가 됐습니다. 네. K방산 우리나라의 대표 수출 효자 상품이 됐는데요. 이에 국가적 차원에서 방산을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습니다. 이 방산 금융을 지원하는 수출입은행의 역할 강화에 대한 논의도 이번 수은 국감에서 이루어졌는데요. 네. 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장은 국감에서 요즘 방산 수출과 관련해서 수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자본금을 늘리는 방법이 가장 전공법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본금이요.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수은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지금의 15조 원에서 35조 원까지 높이는 수은법 개정안을 발의는 했는데요. 네. 지금 그 수은 납입 자본금 중에서 한도 소진율이 거의 98%를 넘어서 거의 다 썼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예. 그 때문에 지금 한도로는 현재 대규모 폴란드 방산 수출 금융 지원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네. 수출입은행이 기업들을 금전적으로 더 많이 도와줄 수 있게 그렇죠. 법을 고치자라는 게 네. 핵심인 건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 이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고요. 네, 요즘에 이 방산 수출로 워낙 그 유명한 기업들이 대부분 대기업이지 않습니까? 한화, LIG, 넥스원, 카이 등인데 이 대기업들이 대규모로 금융 지원을 받아버리면 한두 개 회사가 특혜 지원을 받는다 이런 지적도 국회에서 나왔습니다. 네. 이 국민의힘 조호영 의원은 대기업은 수은에서 여신을 하지 않더라도 시중은행에서 충분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이 설립 목적 등을 고려하면 수은이 중소기업에 훨씬 더 많은 여신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고요. 네. 만약에 은행의 금융 지원이 뭐 한 국가나 아니면 뭐 한 기업에 쏠린다고 하면 수은의 건전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국정감사 관련 뉴스도 들어오는 대로 계속 전해드리고요.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10월 기대 인플레이션 3.4% 8개월 만에 반등. 이 한국은행이 오늘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내놨는데 물가가 좀 잠잠하다 싶었는데 이게 다시 올라가려나 봅니다. 그렇죠. 한국은행이 향후 1년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인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오늘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네. 8개월 만에 반등했습니다. 조금씩 잡히는 줄 알았던 물가 기대치가 다시 높아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네, 기대치가요. 네, 그렇죠. 이게 기대 인플레이션이니까 이제 10월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3.4%로 집계가 됐는데요. 네. 이번에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한 것은 이제 지난 2월 이후에 8개월 만입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등 영향으로 국제 유가 오름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히 커졌고요. 네. 이달 공공요금 인상이 예고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또 그 농산물 등 가격도 뭐 계속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물가가 계속 이 때문에 물가가 계속 오를 것이다. 이렇게 보는 응답이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기대 인플레이션과 함께 발표한 뭐 다른 지표들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오늘 이제 금리 전망 지수도 발표가 됐는데요. 예. 이 금리 수준 전망 지수가 기존의 118에서 128로 한 달 사이에 한 10포인트가 올랐는데 네. 이 지수 자체로는 지난 1월 이후에 가장 높았고 상승폭 역시 2년 7개월 만에 가장 컸습니다. 네. 이 지수가 급등한 것은 1개월 사이에 이제 금리가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인데요. 네. 최근에 미국이 이제 고금리 장기화를 시사를 하고 국고채 금리도 상승하면서 금리 지수가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주택 가격 전망 지수도 나왔는데요. 네네. 주택 전망 지수는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최근에 금리가 워낙 오르면서 주택 가격 상승에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보이고요. 집값이 더 오르기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네,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10월 소비자 심리 지수는 이제 98.1로 전달보다 하락을 했는데 두 달 연속 100을 이제 하회했습니다. 네. 이 100 밑이라는 것은 소비자들이 이제 경제를 좀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기아 중고 전기차 시장 뛰어든다입니다. 이 현대차에 이어서 이제는 기아도 중고차 시장에 본격적으로 참전을 하기로 했나 봅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현대차 그룹은 신차 시장에 주력하고 중고차 시장에는 뛰어들지 않았었는데요. 네, 어제 현대차가 현대 제네시스 인증 중고차를 앞세워 중고차 시장에 뛰어든 데 이어서 기아도 중고차 시장 진출을 본격합니다. 다음 달 1일부터 판매를 시작합니다. 기아는 이제 중고 전기차를 전면 내세웠는데요. 네, 국내 완성차 브랜드 중에서 중고 전기차를 이제 파는 건 이게 기아가 처음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기아만의 어떤 사업 차별화 전략 뭐 이런 것도 있을까요? 네, 기아는 세 가지로 차별화 전략을 내놨는데 네, 그 중고 전기차 품질 등급제 도입과 새로운 고객 경험, 최고 품질입니다. 이 기아는 중고 전기차에 대한 접근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 이 5개 등급으로 구성된 중고 전기차 품질 등급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배터리 등급과 일회 충전, 주행거리 등급을 종합해서 전체 등급이 부여가 되고요. 그리고 전기차 전용 진단기를 활용해서 배터리 등급을 산정할 방침입니다. 네. 또 최상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중고차 판매 대상을 그 신차 출고 5년 10만 킬로 이내 무사고 차량만 판매를 한다. 뭐 이렇게 밝히게 됐습니다. 네. 판매가 다음 달 1일부터라고 네. 했죠? 딱 네네. 일주일 남은 건데 네네. 차량이나 뭐 가격 같은 거는 어떻게 정해지는 겁니까? 일단 중고차 사업은 고객으로부터 차량을 매입하면서 시작이 되고요. 네. 기아는 이제 인증 중고차 부문에 그 온라인 다이렉트 거래 채널을 최초로 도입해서 고객이 쉽게 차량을 또 팔 수 있도록 했고요. 온라인으로요. 그렇죠. 네. 네, 차량 평가도 비대면으로 이루어집니다. 예. 그 차량을 팔고 싶은 고객은 소유한 차량의 사진을 그 거래 채널에 업로드만 하면 대략적인 예상 매입 가격대를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가격이 산정되고 네. 이렇게 매입된 차량은 그 기아가 마련한 품질 확보 장치를 거쳐서 다시 시장에 나오게 됩니다. 이 기아는 완성차에서 적용되는 품질 관리 시스템을 그대로 중고차에 적용을 해서 철저하게 품질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